매드포어를 높이는 수술을 할 때요. 비주에다가 기둥을 세우게 되는데 기둥을 매드포어라는 인조뼈, 인조 물질을 사용하는 데 대한 논란이 꽤 오래전서부터 있어 왔습니다. 아직도 사실은 매드포어라는 이 인조뼈, 인조 물질을 사용하시는 선생님들이 있고 또 거기에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선생님들도 많아요. 저는 후자에 반대되는 입장을 가지고 그 부분이 왜 좀 문제가 있느냐, 가급적이면 비주에는 매드포어라는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취지로 이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매드포어인데요. 매드포어는 상품명이고요. 성분은 폴리에틸렌이라는 성분이에요. 폴리에틸렌은 원래 인체에 무해하고 또 우리 몸에 적합한 보형물로서 인정받고 의학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물질이에요. 일종의 플라스틱이죠. 근데 이 매드포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 폴리에틸렌을 굉장히 고농도로 딱딱하게 만들어줬고 또 자세히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자세히 보시면 이 간유리처럼요 작은 포어 구멍들이 있어요. 그래서 포러스 그러죠. 구멍들이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결국 우리 몸에 넣었을 때 이 우리 조직 자체가 이 안쪽으로 자라 들어와서 우리 몸하고 이 보형물 자체, 이 매드포어라는 보형물 자체하고 좀 더 견고하게 고정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 보형물입니다. 원래 이 보형물은요, 얼굴뼈에 결손이 있는 경우, 다치거나 아니면 종양 수술을 받아서 얼굴뼈가 이렇게 손상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얼굴뼈는 바깥에서 보이니까 뼈가 없어진 부분은 얼굴 모양이 어색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대신해서 복구해주는, 리페어해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고요. 특히 이렇게 얇은 매드포어가 나왔는데 이 얇은 매드포어의 사용하는 용도는요. 주로 우리 이 안화뼈에 안구가 이렇게 있는 이 뼈에 이 벽들이 굉장히 얇거든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야구공 같은 걸로 이 눈을 딱 맞으면 말이죠. 빡 맞으면 이 안쪽에 안구 안쪽에 안화 안쪽에 압력이 확 올라가면서 이 얇은 벽들이 깨져서 바깥으로 이 안쪽에 있는 우리가 동안근, 눈을 움직이는 근육이라든지 지방층이 바깥으로 나가서 눈 자체가 한쪽보다 꺼지는 현상이 생겨요. 안구 자체가 안쪽으로 쑥 꺼지는 그런 현상들이 생겨요. 눈 다치면, 이 주변에 뼈를 다치면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걸 이 안화벽 주변을 복원하는데 이렇게 얇은 매드포어를 많이 사용을 해요. 매드포어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지만 매드포어에 처음 주로 성형외과에서 제 경험상 많이 사용했던 건 대학병원에 있을 때 많이 사용했던 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다른데 턱끝을 살려주는 다든지 또 외국서는 광대를 살려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용도들은 전부 다 뼈를 대신하는 거지. 그러니까 인조뼈라는 거죠. 뼈를 대신하는 거지 코 성형에서 연골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함정이란 거죠. 코끝을 살려주기 위해서는요. 코끝 자체에도 이렇게 연골을 지붕을 올리듯이 올려주는 층층이 연골을 올려주는 그런 이식하고 이렇게 기둥을 만들어주는 이식이 있어요. 대개 층층이 올려주는 연골은 귀연골을 사용하게 되고요. 비중격 아래쪽에 비중격이 빈 부분이 있어요. 비중격 아래쪽에 날개연골과 날개연골 사이에 이렇게 기둥을 세워서 비주에 기둥을 세워서 올려주는 데는 주로는 비중격 연골을 안쪽에서 이식해다가 사용을 하거든요. 옮겨 심어다가. 그런데 구태여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 기둥을 세우는데 바로 이 매드포어를 사용하는 방법이 대략 한 10년 전
10년 전 2000년대 초반 이때부터 나왔고 논문들도 많이 나왔어요. 이걸 써서 뭐 결과가 좋았다 뭐 그런 논문들도 나왔어요. 그리고 저도 그때 사용했고요. 그런데 사실 이게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문제가 있으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겠죠. 콧대 아래쪽 부분은 비중격 연골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콧대 위쪽 부분은 뼈로 단단하게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뼈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움직이지 않지만 코끝 부분은 이렇게 움직인다고요. 이 위쪽 부분은 고정된 상태에서 이렇게 스윙하는 움직임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코를 자기 스스로 움직이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외부에서 이렇게 밀면 움직여지잖아요. 왜 이런 조건이 필요하냐면요. 그래야지 코끝을 우리가 덜 다치죠. 튀어나와 있는 구조인데. 그래서 위쪽 부분은 덜 움직이지만 이 아래쪽 부분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그 움직이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기둥을 세운다면서 매드포어를 이렇게 세우게 되면은요. 비주 한가운데 코끝 아래쪽 부분에 콧구멍과 콧구멍 사이가 비주라는 거 아시죠? 그 비주 내부에 딱딱한 매드포어가 있으면은요.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매드포어는 상대적으로 덜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안쪽에서 이 비주를 덮고 있는 연부 조직과 점막을 지속적으로 자극할 수밖에 없고 어떤 경우에는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튀어나오는 경우 꽤 있어요. 저는 사실은 그런 경우를 예전에 많이 봤기 때문에 이거를 그래서 글쎄 뭐 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지금도 사실은 이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코가 이렇게 위쪽에서 이렇게 눌러도 이렇게 누르면 약간은 밀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매드포어는 그런 성질이 없어요. 물론 매드포어도 플렉서빌리티 약간 구부러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연골에 비하면 택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눌렀을 때 계속 코끝에 뭔가 딱딱한 걸 느낄 수밖에 없어요. 매드포어를 한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코끝에다가 비주에다가 매드포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렇게 플렉서블한 코끝과 비주에 매드포어를 사용하는 것은 저는 반대라는 거예요. 물론 이건 많은 선생님들이 아직도 사용하고 있고 또 선생님들 사이에서 아직 찬반 양론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반대한다는 거죠.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이미 이렇게 수술하고 오셨어, 딴 데서. 그럼 이걸 다 제거해야 될까요? 이걸 다 제거해야 될까요? 사실 여기에 저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주변은요, 아주 얇은 점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매드포어를 다 제거하려면은요, 점막 일부가 손상될 가능성이 제법 있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멀쩡하게 돼 있고 아까 또 제가 보여드렸듯이 이 구멍 사이 그 작은 구멍들이 있어서 아주 견고하게 유착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위쪽까지 다 매드포어를 제거하면 굉장히 수술이 커지고 또 힘들어져요. 그래서 저는요, 이걸 다 제거하지 말고 가장 많이 움직이는, 왜냐하면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덜 움직이거든요. 코끝이 이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덜 움직이고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움직이는 이 아래쪽 부분만을 제거하고 이 부분을 비중격 연골로 대처하는 그런 방식으로 수술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제 방법이고 다른 선생님들은 달리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 위쪽 부분은 그러니까 매드포어를 이미 생착되어 있는 매드포어는 그냥 놔두고 이 아래쪽 부분에 있는 매드포어만 제거하고 이를
비중격 연골로 대처해내는 것이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 위쪽 부분에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기면은요, 이 위쪽 부분만 따로 제거할 수 있거든요. 코 전체 모양은 그대로 둔 채. 그래서 재수술을 할 때 매드포어를 이렇게, 물론 끝에만 매드포어를 쓰는 경우에는 고민할 게 없어요. 그렇지만 매드포어를 이렇게 크게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그럴 경우에는 이 매드포어를 다 제거하지 않고 덜 움직이는 위쪽 파트는 남겨두고 많이 움직이는 아래쪽 파트는 제거하는 것이 수술의 크기를 줄이고 회복 기간을 줄이는데 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코끝과 콧대의 그 부드러움을 회복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그게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늘 내용은 사실 선생님들 사이에서 의견이 다를 수 있고요. 그렇지만 좀 더 좀 안전하고 자연스럽고 또 코 끝이 부드러운 모양을 내려면 매드포어 대신에 조금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비중격 연골로 비주의 기둥을 세우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이전에 매드포어가 크게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걸 다 제거한다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우리 몸에서 비주처럼 움직임이 많은 곳에만 제거를 하고 위쪽 부분은 차라리 남겨두는 것이 좀 더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요,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고요. 다르게 그러니까 매드포어를 사용하시는 선생님들이 잘못 수술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